일단 경우의 수부터 좀 봅시다. 가리야, 경우의 수가 뭐야? 이게 수학적인 거랑 일상적인 경우의 수란 말이랑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수학적으로는 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서 그래. 경우의 수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가지수를 말하는 거야.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안 먹을게? 뭐 먹을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가희의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야. 여기 주변 사람들이 전매출 해주는 게 있고 메뉴가 지나갈 거야. 그게 경우의 수. 메뉴가 10가지야. 뭐 마라탕, 떡볶이 포함해서 10가지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10가지. 가희가 먹을 점심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인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가지수인 거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받아. 수학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점심이라는 거는 무한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주사위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봐야 돼. 주사위 눈의 개수를 4건이라고 치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예요? 6가지 당연히. 주사위는 저 눈이 6개니까, 그렇지? 이게 경우의 수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문제는 이거야. 주사위가 2개가 됐어. 그럼 지현아,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어떻게 알았어? 왜 36개? 왜 36개? 이거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 그러면은 얘가 6가지의 경우의 수고 얘가 6가지 경우의 수고 얘네 둘이 얘 아니면 얘밖에 못 일어나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왼손으로 이쪽 주사위 던지고 오른손으로 이쪽 주사위 던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저 확률 통계에서 동시성이라고 그래. 동시성. 시간적으로 같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둘 다 같은 사건 시간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같은 유니버스 안에서 둘 다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야. 그럴 때는 못하는 거야. 이게 고백 법칙.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집까지 걸어갈 건데 학원에서 집까지 걸어갈 건데 원래는 가는 길이 3갈래였어. 선생님이 한 가지 길을 더 찾은 거야. 아, 서기양으로 가서 거기서 헤엄쳐서 집에 가도 되겠다. 한 가지 길을 더 찾았어. 이때는 경우의 수가 원래 3가지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 4가지가 됐지, 그치? 쟤는 6과 6을 곱했는데 얘는 3과 1을 더했지. 얘가 합의 법칙, 쟤가 고의 법칙. 차이가 뭐야? 쟤는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서로 배치되지 않지. 얘 하면 얘 못해, 얘 하면 얘 못해. 이런 게 아니지. 둘 다 할 수 있지, 그치? 이건 어때? 상영아 봐봐. 선생님이 이 길을 선택해서 집으로 갔어. 그럼 이 길을 또 선택할 수 있어? 갑자기 도로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이상 여기를 지나간 그 시간과 그거는 돌아오진 않잖아. 기회는, 그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건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이 그냥 그건 뭐야? 그 회차가 지나는 거지. 이렇게 동시성이 없으면 합의 없지. 동시성이 있으면 합의 없지. 우리 집 옷장에 밑도리가 상의가 3개 있어. 옷장에 바지가 4개 있어. 창명아, 그러면 선생님이 고를 수 있는 코디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12개. 12개. 왜 그러냐면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만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선생님의 꼭지수랑 눈이 마주칠 수가 있잖아. 잘못하면.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만 벗고 다닐 수는 없죠. 좀 미친놈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일어나겠지. 동시에. 두 옷을 동시에 입는데 같은 시간에 같이 이렇게 입는다는 게 아니지. 둘 다 일어난다는 거야. 둘 다 같이. 그랬을 때는 곱해라. 3 곱하기 4에서 곱해 법칙. 경우의 수에서 곱해 법칙과 합의 법칙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얘를 양손에 들 수 있냐를 생각하면 돼. 햄버거가 3가지, 탄산음료가 4가지다. 그러면 3 곱하기 4에서 12가지의 매스 메뉴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적절한 예시를 보여. 내가 원래 입던 외투가 2가지였어. 근데 내가 롱 패딩을 2개 더 샀어. 그러면 내가 입을 수 있는 패딩의 개수는 몇 개가 된 거야? 몇 개가 된 거야? 4개가 된 거기 때문에 2 더하기 2 합의 법칙을 있어. 고백 법칙과 합의 법칙 그렇게 다르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길쭉해서 우리가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길의 개수 이랬을 때 얘는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을 적절히 조합해야겠지, 그지? 합의 법칙은 얘 더하기 얘는이다, 얘 더하기 얘는이다. 요거까지 합의 법칙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게 하나의 사건이고 B에서 C까지 가는 게 하나의 사건이라면 얘는 동시성이 있어 없어? 가요? 있지. 왜냐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어쨌든 C까지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2 곱하기 2다. 이렇게 고백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계승부터 알아. 계승. 계승이 뭐니? 우리 지금 계승이란 말 잘 안 쓰지. 그냥 이렇게 쓰지. 계승이 뭐야? 계승이 뭐야?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어디서 들어봤어? 그거 수학 드라마 같은 데서. 계승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야지. 우리 수업했는데. 계승이 뭐야? 아예. 예를 들어서 이건 뭐 하는 얘기야? 그렇지? 계승이란 거 이런 거야. 일단은 요 단위나 요 기호를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얘는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해라 이거야. 이게 계승이에요. 얘는 이게 7 팩토리얼 이거는 7, 6, 5, 4, 3, 2를 곱해라 2. n 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되겠어? n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뭔데? 그 다음은 뭐야? n-1이지. n-1, n-2 쭉 해서 어디까지? 3, 2, 1까지 3, 2, 1이 될 때까지 싹 곱해라 이 얘기지, 그지? n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하나씩 줄여가게 곱해라. 이게 계승입니다. 예를 들면 자리가 3개의 자리가 있고 3명의 사람이 있어. 3명의 사람 A, B, C라고 합시다. 창영아, 이 A, B, C 세 사람을 이 세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경우의 수라고 그랬지. 경우의 수 아까 전에, 그치? 6개. 경우의 수 어떻게 알아? 저거 맨 앞자리에 3명 앉을 수 있는. 그렇지. 맨 앞자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인원이 3명. 여기 1명 앉았으니까 남은 거 2명, 마지막에 1명. 잘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인원들, 구별이 되는 인원들을 순서가 상관있게 같은 자리에 놓는다 또는 줄 세우는 방법이 뭐더라는 거, 계승이더라는 거. n명을 줄 세우는 거, n 팩토리얼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치?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7명을 줄 세우는 방법, 7 팩토리얼이다. 23명을 줄 세우는 방법, 23 팩토리얼이다. 문제는 이거야. 사람이 5명이야. 근데 자리가 3개야. 그러면 잘 보니까 아까 창명이 말대로라면 첫 번째 자리에서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선택권이 몇 명이냐면 5명. 두 번째는 4명. 세 번째는 3명이지. 얘는 5, 4, 3, 1 끝까지 안 하고 5, 4, 3까지만 곱하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곱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 뭐냐면은 순열. 순열의 뜻이 뭐야? 순열이 뭔데? 순열이 뭔데? 다혜가 영어 잘하잖아. 다혜야, 순열이 영어로 뭐야? 너는 영어 시간에 이런 단어 들어봤어? 나도 이 단어 수학 시간에 들었어. 퍼뮤테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생님 이거 영어사 좀 찾아봤거든. 거기 콜린스 코빌드 영양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장난감 병정 있지. 장난감 병정을 키 순서대로 세우는 게 퍼뮤테이션이야 라고 나와 있어. 아니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늘어놓는 게 퍼뮤테이션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그래서 번역이 딱 맞는 번역이 없어. 저 미국 사람들도 이거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이야? 순서를 부여해서 나열을 한 거야. 그래서 순열. 이게 중요해. 순열은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있다. 그치? 순열은 순서가 있는 나열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5 퍼뮤테이션 3 하면 지금 여기 한 거 5부터 시작해서 총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게 5 퍼뮤테이션 3, 5p3이야. 그럼 예를 들면 7 퍼뮤테이션 4 하면 지원아 7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 7, 6, 5, 4까지 4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지, 그치? 4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놈을 예로 들어보면 얘는 n부터 시작해서 n-1, n-2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수가 어디까지 가도록 r개가 되도록 그치? r개가 되도록 거기까지 곱한다는 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r개라는 게 여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여기가 r개면 여기는 몇 개? 얘를 원래 계승이라고 친다면 계승은 그냥 n 팩토리얼 하면 n-1에서 3, 2, 1 하면 곱하는 애들을 다 합치면 몇 개 있는 거? n개 있는 거잖아. 그치? 1부터 n까지니까. 그치? 그럼 얘는 n개 중에서 요게 r개면 여기는 n-r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n부터 시작해서 일씩 줄여가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원래 했다면 일씩 늘려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치? 1, 2, 3 원래 계승했던 이렇게 가다가 n-r개니까 여기가 n-r개까지 이렇게 곱했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걔보다 1 큰 게 여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n-r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의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쓰지만 이런 것도 쓰는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어디까지 간다고?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 이거를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해. 얘네들의 개수가 몇 개다? r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요 놈으로 나눠주면 3, 2, 1까지 곱한 거. 요 놈으로 나눠주면 위아래가 약분되고 위에 요만큼은 남을 거 아니야. 그치?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게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 많이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또 저 뭐야 순열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상식이 있지.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건데 NPN은 지원아 뭐랑 똑같다? N 얘는 요 N개가 요게 N개가 될 때까지 곱하라는 건데 그럼 끝까지 아니야? 1? 아닌데? 그거는 조합이고 얘는 R이라는 게 곱할 놈들의 개수였잖아. 근데 곱할 놈들의 개수가 N개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겠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게 뭐야? n부터 시작해서 n-n-n-n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그래 이거 n 팩토리얼이야 이거. 그렇지? np0은 뭘까? 하나도 안 곱하니까 0. 뭘까 장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np0이라고 하면 그러면 n 팩토리얼 걔를 n-0의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겠지. 그지? 그럼 이거 그냥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아니야? 나야 그럼 이거 얼마야? 당연히 1이지. np0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이거 문제 이거 수행평가 잠깐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좀 더.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가야 돼. 0 팩토리얼도 1이야. 0 팩토리얼도 1이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더하기에 이거 선생님 저번에 설명한 항등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었지, 그렇지? 5 더하기 5는 5예요 하고 원래 값이 그대로 보낸다는 게 뭐냐면 0이잖아.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 6 곱하기 네모는 6이에요 그대로 유지되는 게 평형화 여기 들어가는 거겠어? 1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계승에 관한 항등원들보다 1이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합을 한번 봅시다. 순열은 순서가 있는 나열이었어. 이게 스포나 마찬가지지. 그럼 조합은 지연아 순서가 있다 없다? 얘는 순서가 없는 나열입니다. 순서가 없는 나열. 조합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불러. 컨비네이션이라고. 당연히 컨비네이션 피자 좋아하니? 난 겁나 좋아하는데 그저께도 먹었는데 냉동 피자 하나 사서. 컨비네이션이라는 거는 잘 모르고 컨비네이션 피자 같은데 왜 컨비네이션 피자인 줄 알아? 컨비네이션 피자가 어느 나라 음식이야? 가야 어느 나라 음식이야? 컨비네이션 피자 어느 나라 음식인 것 같아? 영어잖아. 그거 어느 나라 음식? 컨비네이션 피자가 한국에서 만든 게 너는 모르지. 컨비네이션 피자가 뭐가 다른데 다른 피자야? 얘는 이것저것 재료를 막 엄청 넣잖아.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넣어. 너네 저 뭐냐? 이마트 앞에 그 법한 플래터. 거기 오븐 피자 팔거든. 거기는 진짜 이탈리안 피자 똑같이 만든단 말이야. 먹어봤는데 거기는 재료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뭐 토마토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류 따라서 뭐 버섯 조금 들어가나 이런 식이거든. 컨비네이션 피자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여러 개로 조합해 놓은 걸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컨비네이션이 또 어디에 써? 운동에도 쓰여?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컨비네이션 많이 쓰거든.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뭔데? 컨비네이션에서 중요한 게 뭐야? 그래서 피자를 만드는데 햄을 넣었어, 피망을 넣었어, 양파를 넣었어. 근데 햄 넣고 피망 넣고 양파 넣고랑 양파 넣고 햄 넣고 피망 넣고랑 다른 피자야? 들어가는 분량만 똑같으면 똑같은 피자 아니야? 그렇지? 얘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순서에 상관없이 뽑았을 때, 예를 들어 뽑았을 때 인원만 같으면 상관없다는 거야. 이런 게 분명하게 가리는 게 자격이 있는 대표와 자격이 없는 대표야. 여기 3명 강 2, 네. 아직도 순열 조합인가요? 얘가 순열 조합을 네, 아예 처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설명하고 얘네 어차피 문제 좀 풀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행렬부터 나가시나 했는데 또 순열 조합부터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영이 A. 얘 그냥 순열 조합은 나중에 배워도 네. 순열 조합이 다른 단어는 영향 안 미치니까 네.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얘를 위해서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셔도 네, 지금 어차피 근데 문제 푸느라고 얘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순열 조합 좀 하고 하지 뭐. 하고 하지 뭐. 자, 강 2, 그다음에 김6 설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거예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먼저 뽑힌 사람이 회장이고 나중에 뽑힌 사람이 부회장이라 그러면 가희가 회장되고 가희가 먼저 뽑히면 회장, 그 다음에 지연이가 두 번째 뽑히면 부회장 되는 거지. 요거랑 지연이가 먼저 뽑히고 가희가 두 번째로 뽑히는 거. 이 둘은 같은 경우니? 지연아 같은 경우에? 전혀 다른 경우지, 그치? 전혀 다른 경우에 이거는 누가 회장이 될지 다르잖아. 그치? 전혀 다른 경우에.
얘는 그러니까 뭘로 뽑아요? 3명 중에 2명에 뽑는데 순서 상관이 있겠니까 3P로 뽑아야지. 반면에 우리 교실 청소당번 2명을 뽑기로 했어. 청소당번 2명. 그러면 지연 가희 뽑나? 가희 지연 뽑나? 뭐가 달라? 어쨌든 둘이 청소 당번이면 똑같은 사실 아니야? 이거랑 이거는 경우가 달라 같아. 가희가 똑같지. 이거는 그냥 첫 번째 A와 B라는 것에 자격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치? 이럴 땐 순서가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일단 순서가 상관있게 구한 다음에 그 순서를 무력화시켜줘서 어떻게 무력화시켜줘? 원래는 2명이서 만들 수 있는 순서라는 게 참여가 몇 가지요? 2가지. 2가지지. 강의 아니면 2강 이렇게 2가지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해서 나온 모든 조합,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2로 나눠주면 바로 딱 줄 거 아니야. 순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걸 하면 그게 32야. 그게 좋아. 그래서 요거의 숫자를 잘 보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순서의 숫자를 잘 보니까 자리가 2개면 이 팩토리얼이 그 순서의 숫자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했었잖아요. 계승이라는 게 저 줄 세우는 숫자라고. 그치? 예를 들어 7, P, 3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나오면 A, B, C가 뽑혔다고 쳐. A, B, C, B, A, C, C, A, B 얘네들끼리 이 3명 뽑힌 3명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의 개수가 3팩이잖아. 3팩. 요놈의 팩토리얼이라고. 그치? 그래서 N, C, R이라는 놈은 N, P, R이라는 놈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순서를 없애버린 거라고. 일단 순서를 구한다. 맞지? 응.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원래라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 원래 N 커뮤테이션 아닌데 거기서 분모에다 R 팩토리얼 다시 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것도 N 컴비네이션 N은 이번에는 얼마일까? 가야. N 컴비네이션 N은 이 컴비네이션의 정의를 생각해봐.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맞지? 여기 R 자리에도 N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N-N의 팩토리얼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 얘는 그럼 0 팩토리얼이 그냥 1 N분의 N이니까 뭐가 돼? N 팩분의 N 팩이니까 1이지.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해보면 알아. N 콤비네이션 정도 1일 것이다. 맞지? 또 하나 N 하나 이거 실험을 해볼까? 상용아 7 콤비네이션 4라 그러면 요 정의에 따르면 4팩분의 7 빼기 4 N-4 뭐 3팩분의 7팩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N 팩토리얼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게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게 N-R 팩 R팩분의 N 팩이잖아. 그치? N-R 팩 3팩 그 다음에 R 팩 4팩 N 팩 7팩이잖아. 얘는 어때? 얘는 N-R이 얼마니? N-4. N-R 7이야 7 아, 4요. 4 그러니까 4팩 R팩이 얼마야? 3. 이거 3팩 N 잘 보니까 7,4나 7C3이나 똑같아. 네, 그래서 N 컴비네이션 R과 N 컴비네이션 N-R은 똑같다는 컴비네이션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15 컴비네이션 13 이거를 굳이 15, 14, 13, 12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얘는 뭐랑 똑같으니까 15 컴비네이션 2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어? 2, 1분의 15, 14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컴비네이션은 이런 거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형
A를 하기 전에 분할 분배는 나중에 하자.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 풀면서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뭐야 A형 문제 보면 보이거든. 그 다음 장에 설명 중에 앞에도 있어. 앞에 설명에도 A형 문제가 있어. A형 문제 다시 풀어보자. 여러분들도 공책에다 다시. 그 문제. 근데 어차피 오늘 많이 하지 못할 것 같고. 자, 유형 1번부터 동작 1번. 대표 문제 먼저 해봅시다. 1075번. 1075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뭐야 왜 이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주사위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에 눈을 합쳤어. 제일 작으면 얼마? 잘 잡으면요? 주사위. 잘 잡으면 아니 그런 거 상관하지 마. 그냥 아무거나. 제일 작은 2지. 제일 클 때가. 12. 두 주사위 눈의 합이란 게 어차피 2에서 12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5의 배수 찾아봤자 뭐랑 뭐밖에 없어. 5랑 10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두 주사위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 한 번, 10인 경우 한 번 구해주면 땡이다 이게. 구해준 다음에 둘이 곱해 더해. 구해준다면요? 더해야지, 그치? 왜냐면 두 주사위 눈의 합이 5이면서 동시에 10일 수는 없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일 때는 합해주는 거야. 자, 5인 경우는 그래서 이거 몇 개 안 돼. 이렇게 보면 1, 4, 2, 3, 3, 2, 4, 1. 그치? 땡이야. 10인 경우도 몇 개 안 돼. 어차피 제일 큰 게 6이니까 6부터 시작하면 돼. 6, 4. 그 다음에 5, 4, 5. 얘는 뭐 간단한 문제였고 1077번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에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3번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세 수의 곱이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공을 1, 2, 3, 4 적혀있는 공을 꺼낼 건데 얘를 3번 꺼낸 거 3번 3번 뺐는데 그 곱이 3이 되는 경우랑 4가 되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3이 되는 경우 따로 구하고 4가 되는 경우 따로 구해서 그 다음에 둘이 경우에서 합치면 그럼 첫 번째 뭐가 해야 되냐면 첫 번째 3이 되는 경우는 세수의 곱이 3이 되는 경우는 순서상을 생각해보면 얘는 5밖에 없어. 3하고 1 말고 다른 애가 들어가면 벌써 3이 안 돼. 그치? 그래서 얘는 될 수 있는 게 113이나 131이나 311 세 가지밖에 없지. 첫 번째 3 나오는지 두 번째 3 나오는지 세 번째 3 나오는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이 2가 되는 경우는 얘는 좀 있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4가 쓰일 경우가 하나 있어. 4가 쓰일 경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411 141 그 다음에 114 세 가지겠지. 두 번째로는 2가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셋이 나온다면 얘는 그러면은 1, 2, 1, 1 역시 세 가지. 총 합해서 몇 개? 9가지. 이미 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 2번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 1079번 대표 문제 먼저 봅시다. 방정식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이거 부정방정식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부정방정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어. 팁은 뭐냐면 개수가 제일 큰 애부터 쓰는 거야. 저기서 x, y, z 중에 개수 제일 큰 게 3이 개수인 z잖아, 그렇지? z부터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z에 일단 7이 들어가면 끝이야. 벌써 20이니까 넘겨버리자. 왜냐면 지금 x, y, z 다 자연수라며. 그러니까 20보다 커버리면 말이 안 돼. 무조건 잡아야 돼. Z가 7은 안 되니까 그럼 Z는 5부터 시작해봐야겠어. 6부터 해보는 거. 그러면 6, 5, 4, 3, 2, 1 그래서 자연수가 벌써 6개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1이 많이 줄지. 다른 거 안 해봐도 돼. 첫째, Z가 6이면. 그럼 얘가 3, 6, 18에서 X 플러스 2Y가 2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자연수인데 이게 가능해? 아니요. 아무리 작은 Y라고 해도 1일 텐데 그러면 2 되니까 X가 0 되니까 자연수가 아닌 정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안 돼. 그럼 Z가 5일 때부터 순서상을 해보면 되네. Z는 5라 그러면 X 플러스 2Y가 5, 3, 15에서 넘어가니까 X 플러스 2Y는 5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한 것 똑같아. 개수가 큰 놈부터 더 보는 거야. Y의 3은 안 되겠지. Y의 2부터 되죠. Y가 2일 때 2, 4 넘어가니까 X는 1. 그럼 Y 해봤자 2하고 1이지 뭐. Y가 1일 때 X는 4. 두 가지 나오네. 세 번째. Z가 4일 때. Z가 4니까 4, 32가 넘어가니까 X 플러스 2Y는 8. 그러면은 Y가 4일 때 X가 0 되니까 Y 4는 안 되겠네. 그럼 Y도 부터 3, 2, 1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지. Y가 3이라 그러면 넘어가고 6이 돼서 X는 2, Y가 2면 X는 3, Y가 1이면 X는 6. 네 번째, Z가 3일 때, Z가 3일 때 그러면 X 플러스 2Y는 뭐가 되니까 11. 그러면 Y가 5일 때부터 해보면 되겠지. Y가 5일 때부터. 이거는 그냥 순서상으로 쓸게. 5일 때부터 1, 5. 4, 2, 8 하니까 3, 8. 3, 4. 그 다음에 3 하니까 5, 3. 그리고 뭐였어? 2 하니까 7, 2. 마지막에 1 하니까 9, 1. 이런 식으로 순서상 만들어지네. 몇 개라는 거야 이거? 아, 개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일일이 다 하지 말고 Y의 개수만 알면 되겠네, 그렇지? Y가 지금 제일 큰 게 5라 그러면 이거 순서상 5개니까. 요쪽 순서상 5개, 3개, 2개. 요건 안 됐었고. 자, 그 다음에 Z가 2일 때. Z가 2일 때는 어디 갔어? 2, 3은 6 해서 넘어가면 X 플러스 2Y는 14니까 Y가 7이면 X가 0 되니까 안 되겠지? 그럼 Y가 6일 때부터 하나씩 줄여야 되는데 얘는 순서상이 0. 마지막으로 Z가 1일 때라 그러면 3이 넘어가면서 17. 그러면 Y가 8일 때부터 가는 거야. 8이 16하면 X가 1 되니까 따라서 순서상도 8. 그래서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니? 10이랑 14가 합쳐서 순서상의 개수 24개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81번 부등식 어쪽으로 만들어주시는 의미 아닌 정수 X가 의미 아닌 정수라 그러면 뭐부터 시작인 거니? 0부터. 그렇지. 0부터 양수 그지? 그랬을 때 X 플러스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들어주시는 의미 아닌 정수 X, Y의 순서상 얘는 뭐 뭘 하든 상관없는데 4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지? Y가 4일 때 X는 0, Y가 3일 때 X는 1, 2, 2, 그 다음에 1, 3, 0,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 몇 개 되는 거야? 그냥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지만 보면 되겠지. 그럼 X는 자동으로 개수가 똑같다니까 순서상의 개수 Y가 4, 3, 2, 1, 0 하니까 5개 되겠다. 자, 지금 요거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1083번. 1083번 보니까 고배 법칙을 한번 볼 것 같은데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정의수 중 짝수의 개수는 말이 좀 복잡한데 8의 양의 약수가 뭔데? 1, 8, 그거밖에 없어? 1, 2, 4. 그렇지. 1, 2, 3 얘가 1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가는 거야. 10의 자리에 1, 2, 4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애들 중에서 짝수의 개수. 짝수의 조건이 뭔데? 자연수 앞에 플러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걔는 양수의 조건이고 짝수. 짝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동에 대해서 알아야 돼. 2로 나눌 수 있는 숫자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찾을 까 조건.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거는 1, 2, 4, 8이니까 4가지 들어가지. 그치? 그런데
이제 1의 자리 숫자에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두 자릿수 이상의 수 중에서 짝수인 놈의 조건은 뭐만 하면 되냐면 1의 자릿수가 0, 2, 4, 6, 8, 2기만 하는 거야. 0, 2, 4, 6, 8, 2기만. 앞에가 지금 0이었고 1, 2, 4, 8이기 때문에 여기 0 들어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0, 2, 4, 6, 8이니까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5가지. 그러면 여기도 숫자 들어가고 여기도 숫자 들어가는 합해 붙이기 곱해 붙이기. 그래서 총 몇 가지 순서쌍이 나온다? 20개의 서로 다른 교자리 자연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어느 스포츠센터에서 1085번 어느 스포츠센터에서 탁구 배드민턴 요가 세 종목의 강자가 탁구 배드민턴 요가 A, B, C라고 할게. 탁구 배드민턴 요가 세 강자가 각각 3개, 2개, 5개가 설립된 거야. 개설됐는데 이 스포츠센터에서 서로 다른 종목의 2개의 강자를 수강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 서로 다른 2개의 강자. 서로 다른 종목의 2개의 강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지금 뭔 얘기야? 서로 다른 종목의 2개의 강자라는 게. 다른 거 하나씩 예를 들면 탁구 배드민턴이 뭐였지? 탁구랑 배드민턴 중에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됐던 거야. 그치? 배드민턴 요가 하나 됐던 거야. 요가 탁구 됐던 거야. 그치? 세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각각을 구해보자는 거야. 탁구 배드민턴 구하는 건 몇 가지? 탁구 배드민턴요? 응. 6가지지. 탁구 중에서 3종류 있고 배드민턴 중에서 3종류인데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라는 거야. 그치? 둘 다 동시에 하는 걸 고르겠지. 그래서 6가지. 그 다음에 배드민턴 뭐였어? 바둑이었어. 배드민턴 요가. 배드민턴 요가는 몇 가지 있어 당연히? 10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탁구 요가. 요가 탁구. 요가 탁구는 몇 가지? 그런데 내가 요걸 택했어. 근데 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니? 얘를 택했어 내가 배드민턴 요가 하기로 했어. 근데 배드민턴 요가 하는 거랑 요가 탁구 하는 거랑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니? 둘 다 할 수 있는 거니? 아니지. 얘 선택했으면 땡이지. 그러니까 나머지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합쳐도 돼. 더요? 합쳐줘야지. 더 해줘야지. 마지막에 합의법칙으로 마무리해주니까 어떻게 해도 21을 하고 싶으니까 31가지에 내가 선택이 있을 수 있더라. 2가지씩 듣는 방법이. 이렇게만 해주는 거고. 약수의 개수 한번 봅시다. 1087번. 이 약수의 개수를 잘 알면 나중에 확률 통계에서 이항 정리가 뭔지 이해할 수 있게 돼.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개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2개라고 할 때, 2-A를 구하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우리 예전에 배운 거 기억하면 할 수 있는데 소인수분해 때 했던 거 중1 때.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원인수 분해해서 지수의 1씩. 그렇지. 얘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네. 그치? 근데 왜 그렇게 돼? 네? 왜 그렇게 돼? 왜 더하기 해? 표 그렸을 때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 이거야. 여기 중에서 모든 하나를 선택할 거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2의 0제곱, 2의 1제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선택할 아까 여기서 선택이 4가지 있었던 것처럼 1, 2, 4, 8. 얘는 지금 선택이 4가지잖아. 얘는 3의 0제곱부터 시작했어. 얘는 선택이 3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지수에다가 1씩 더하는 거야. 0제곱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4, 3, 12에서 12개가 나오네. 약수의 개수가 12가지. K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어떻게 되니? 9로 되나? 9로 안 되네. 3로 되네. 3, 40이니까 2의 세제곱 3, 5 같은데 맞니? 네. 그러니까 4, 2, 2 하니까 몇 가지요? 16가지. 마이너스 A가 얼마다? 4다. 요건 넘어갈게. 다른 것도 비슷한 것 같아서 넘어가서 지불 방법의 수가 이거
1091번. 지불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똑같이 1,000원을 내더라도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 다르게 보거든. 금액이 문제야. 금액 같은 경우에는 500원짜리 2개로 내라,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내라, 100원짜리 10개로 내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봐야 돼. 첫째, 1092번에 100원짜리 문장 1개, 1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3개, 마지막으로 10원짜리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A, 방법의 수가 A,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B, 금액의 수가.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첫째, 방법의 수는 너무 쉬워. 얘는 선택이 100원짜리를 낼까 말까 두 가지지. 얘는 선택이 몇 가지게? 선택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50원짜리에 대해서 50원짜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개를 낼까 안 낼까 생각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0원짜리에 대해서는. 왜 두 개야? 50원짜리를 한 개 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2개 내는 것도 선택이고, 3개 내는 것도 선택이고, 안 내는 것도 선택이니까. 50원짜리에 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가질 수는 몇 가지냐? 네 가지. 그러면은 얘는 내나 안 내나 두 가지. 쟤는 안 내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개까지 해서 네 가지. 얘는 선택의 가지 수가 몇 개지겠어? 네 가지겠지. 했더니 4, 30에 24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맨 밑에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금 선택 중에서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겠지. 걔는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지불하는 방법은 23가지다. 이번에 금액을 한번 봅시다. 금액할 때는 있잖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더 낮은 단위로 대체하는 거. 뭔 얘기냐면 여기 보면 지금 50원짜리가 3개지. 그럼 여기 있는 50원짜리 2개로 여기 있는 100원 대신해서 낼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요 100원이라는 걸 그냥 50원 2개로 바꾸면 되죠. 왜냐하면 100원 하나와 50원 2개로 낼 수 있는 게 50원, 100원, 150원, 200원이라는 거 생각하면 그냥 50원 4개 있나 100원 하나 50원 2개 있나 똑같거든. X로만 따지면 방법 생각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50원짜리 2개로 바꿨더니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이 50원짜리 그냥 몇 개가 되고 5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10원짜리 2개는 10원이 더 단위가 낮잖아. 그럼 10원짜리 바꿔 얘. 안 바꿔.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10원짜리가 나오지. 얘는 지금 있는 10원 다 모아봤자 50원 돼야 안 되면 안 바꾸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얘네들 가지고 돈 내는 방법을 만들면 그게 얘의 액수의 가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선택의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5개. 에? 안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6가지. 얘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18가지인데 둘 다 아무것도 안 내는 경우는 하나 빼줘야 되니까 총 몇 가지? 17가지의 내는 금액의 방법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법에서 금액의 수를 n 것 a-보다 얼마더라? 6이더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액수를 할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액수의 더 낮은 단위의 지폐로 또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도로만 경우의 수는 이거 도로만 경우의 수 보면 1094, 1095는 중문제제, 1096이 상문제지. 요런 거는 위에 두 문제만 하면 되는 거야. 좀 복잡한 1095번 해볼게. 1095번 보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A를 거쳐가는 방법, B를 거쳐가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A로 가는 게 3가지. A에서 도서관이 2가지. 그 다음에 집에서 B가 1가지, B에서 도서관이 3가지. 그런데 여기서 A와 B 사이로 길이 2가지가 있어. 이랬을 때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랬는데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나눠서 봐?
집이 있고 도서관이 있으면 집에서 A만 거쳐서 도서관 나가는 경우 있을 거고 집에서 B를 거쳐서 도서관 가는 경우 이게 땡일까? 아니요. 집에서 A 거친 다음에 또 어디를 거쳐? B. 그렇지. B를 거친 다음에 도서관을 가거나 집에서 B를 거친 다음 A와 도서관을 거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각각을 구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얘는 곱의 법칙으로 구해야겠지. 3 곱하기 2하니까 6 1 곱하기 3 하니까 3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18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2 곱하기 2 하니까 3 아니? 1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4 나머지는 얘네들 다 어떻게 해줘라? 네. 더해주면 되겠지. 22에 구도하니까 얼마니? 30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 칠판에서 큰 문제부터 싹 풀고 시간이 되면 더 나가고 안 되면 여기는 유형까지 유형 6번까지 숙제를 하면 돼. 일단은 쫙 풀어서